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 2입니다. 자, 그림은 무게가 10N인 물체가 청장에 연결된 실 PQ에 매달려 정지해 있답니다. PQ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합력의 크기를 구하래요. 작용하는 힘 P, Q, 중력 이렇게 세 개 있죠. 근데 그냥 PQ의 합력은 당연히 중력과 같겠죠? 그래서 답은 10N. 자, 그림은 교류 전원에 안테나를 연결하여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얘를 수신하는 회로래요. 전자기파의 전기장의 진동 방향은 전자기파 진행 방향과 나란하지가 않죠. 서로 수직합니다. 전기장은 이제 진행 방향에 수직한 어떤 횡파죠. 그 다음에 수신회로에는 교류 전류가 흐른다. 이제 변화하는 전기장에 의해서 이제 변화하는 이제 자기장이 유도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기에 교류 전류가 만들어지게 돼요.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맞습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조절해서 수신회로의 공명 진도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축전기와 코일을 이용해가지고 공명 진도수를 막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 값을 조절해가지고 공명 진동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진동수의 값을 이제 수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이제 B랑 C.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관찰차 A에 대해서 관찰차 BC가 탄 퍼스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직선 운동하고요. 실 PQ가 있는데 각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실을 당기는 힘이 FP랑 여기가 FQ래요. 자, A가 관측할 때 B가 탄 버스의 가속도. 지금 B가 봤을 때 얘가 이렇게 공중에 딱 떠서 멈춰 있는 이유는 장력 있고요. 중력 있고 이쪽으로 관성력이 있기 때문이죠. 관성력이 이쪽이라는 건 가속도가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X 맞아요. 자, C가 관측할 때 C에 매달린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C가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있고 중력 있고 그다음에 관성력이 이렇게 있어야 얘가 멈춰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X 방향이고요. 자, FP랑 FQ랑 값을 비교해보면 얘를 보면은 이렇게 FP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중력 mg가 있어요. 얘 FP를 분해해보면은 Y축 방향, X축 방향 이렇게 분해할 수 있죠. Y축 방향으로는 힘이 0이어야 되니까 그럼 A가 60도니까 코사인 60도가 가져가겠죠. 그러면 FP에다가 2분의 1 가져가겠죠. 얘가 mg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이쪽으로 FQ인데 분해하면은 이쪽으로 2분의 루트 3 FQ만 남겠죠? 그리고 밑으로 mg가 있어서 얘랑 합력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합력이 0입니다. FQ가 mg죠. 얘가 그대로 2분의 1 FP예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 빼면은 FP는 루트 3 FQ겠죠? 그래서 3이 아니라 F3이죠. 답은 기억입니다. 다음은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을 관찰하는 실험이래요. 광학대 위에서 크게 HM 물체 놓고 F1 볼록 렌즈 놓고 거리를 90cm로 놨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거리를 A로 놓고 이때 여기에 상이 선명하게 생긴대요. 스크린에. 이 길이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고정시켜 놓고 스크린 뒤로 쭉 뺀 다음에 렌즈를 하나 더 놨어요. 70cm 간격 놓고 그리고 B를 놨죠. 그랬더니 A 여기에 상이 제대로 맺혔다. A가 길이가 60이고 B가 120이래요. 그러면은 여기가 60이고 그럼 이 길이가 30이 되겠죠? 90이니까. 그러면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F분의 1인데 얘가 60이고요. B는 30이죠? 30분의 1이 되고 그러면 F가 얼마가 되냐? 얘 계산해보면은 얘가 60분의 2니까 60분의 3이 돼서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F1은 일단 2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A를 고정시키고 여기서 똑같이 해놨대요. 그러면은 얘 보니까 여기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여기에 어떤 상이 하나 맺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30이면은 여기는 40 되겠죠. 그럼 똑같이 보면은 여기가 B니까 B가 120이었죠. 그러면은 40분의 1 더하기 120분의 1이 F2분의 1이겠죠. 그럼 이 계산해보면 얘가 120분의 3이니까 120분의 4가 되고 그럼 얘가 30분의 1이죠. 그래서 F2가 30입니다. 그래서 얘는 30, 얘는 20이 되죠. 그래서 F2, F1이 이제 3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나에서 스크린에 생긴 상은 실상이다. 스크린에 뭔가 맺힌다. 실제로 뭔가 맺히는 건 실상이죠. 그래서 맞아요. 다에서 스크린에 생긴 상의 크기는 3분의 2h이다. 이제 상의 크기를 이제 배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에 생기는 걸 물어봤으니까 얘가 지금 얘의 배율 다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분의 b 해주면 되겠죠? 얘가 60이었으니까 60분의 30이 됐고, 그래서 2분의 1로 줄었다가 그게 다시 40분의 120이 됐죠? 그럼 얘가 2분의 1에다가 3이니까 2분의 3배가 되죠. 그래서 상의 크기는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3이 되죠. 답은 니은.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동일한 물체 A, B가 길이 L1, L2인 실에 각각 연결돼서 단진동한대요. 최고점의 높이가 같대요. 지금 이게 최고점인 것 같은데 이 순간들이 최고점이고 최하점의 높이는 A가 B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얘가 얘는 이렇게 진동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요 높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높이 있는 거죠. 길이는 L2가 더 크고요. A가 B보다 큰 거 골라버려요. 역학적 에너지 보면은 지금 여기 요 최고점 높이에 있는 순간 이 순간에 운동 에너지가 둘이 똑같겠죠. 당연히 둘 다 0이겠죠. 멈춰 있으니까 최고점이라서. 그 다음에 높이가 같다 그랬죠. 요 높이가 둘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사실 기준을 어디서 잡아 사실 역학적 에너지를 따질 때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똑같은 높이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어디로 잡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둘이 똑같습니다. 주기는 길이가 길수록 주기가 길어지죠. 그럼 A가 B보다 길이가 짧으니까 주기도 짧아요. 답은 디귿 하나 맞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속력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둘이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아요. 근데 A가 더 많이 내려옵니다. 더 많이 내려왔으면 속력은 더 빨라지겠죠. 그럼 최하점에서 속력은 A가 더 빨라지겠죠. 답은 디귿. 그림은 XY 평면에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속력 3m/s로 등속도 운동하던 질량 2kg의 물체.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질량이 2kg이고 이쪽으로 3m/s로 간대요. 거기다가 힘 F의 X 성분과 Y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따로따로 있을 때 2초부터 6초까지 F가 물체의 한 일 구하랍니다. 그러면 알짜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넓이를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넓이가 아니라 이제 여기 요만큼 요 구간에서 얘네들이 한 2를 다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얘 결국에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이제 이만큼 있었고 그 다음에 2초까지는 fx만 적용하고 있죠. 그러면은 힘이 4N이고 질량이 2kg이니까 가속도가 2m/s 제곱이고요. 2m/s 제곱으로 2초 동안 갔으니까 x축 방향 속력이 4가 됐습니다. 그래서 2초일 때 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아래쪽으로 속력이 3이고 y는 그 다음에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이 4가 돼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5m/s의 속력을 갖고 있죠.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5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초부터 6초까지 볼 건데 그대로 얘는 이만큼 그대로 또 속력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2m/s 제곱으로 x축 방향 속력 가속도가 그대로 있고 4초 동안 더 갔으니까 얘는 8m/s 더 빨라져서 총 결국에 12m/s 제곱 12m/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마이너스 x 방향으로 3N입니다. 질량이 2인데 힘이 마이너스 3이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그게 지금 4초 동안 가했으니까 해주면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요 순간으로부터 이제 마이너스 3이었는데 마이너스 6만큼 빨라져서 얘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6초일 때 속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y축으로는 마이너스 9, x축으로는 12니까 3대 4니까 그럼 얘가 5가 될 거고 곱하기 3 하면은 얘가 15가 되겠죠.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에다가 15제곱이니까 225입니다. 원래 25였는데 F가 2초부터 6초까지 뭔가를 해줘서 225가 됐으니까 그럼 200줄만큼 증가했겠죠. 답은 200줄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물리학 1에 있는 이제 힘시간 그래프 충격량 생각하면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나는 연직 방향으로 세운 관을 통과시킨 실의 한쪽 끝을 질량이 m, 2m인 추와 연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 끝은 이제 질량이 m인 물체 A에 연결해서 반지름 R로 등속 원운동 시킨답니다.
가해서 각도가 45도래요. 그러면 여기가 중력이 mg니까 실에 걸리는 장력도 여기가 mg입니다. 그러면 얘 분해하면은 요쪽 방향 두 개 있죠. 그리고 중력 스몰 mg가 있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가 mg에 45도니까 2분의 루트 2죠. 얘랑은 힘의 평형 상태예요. 그리고 얘가 구심력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 라지 m이 스몰 m 돼서 라지 m은 루트 2m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A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 1 루트 7배이다. 얘 똑같이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루트 2m이니까 이제 루트 2 루트 2m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 루트 2mg고요. 밑으로 중력 mg가 있어요. 그럼 얘도 이 스인 루트 2 루트 2mg 중에 일부는 여기가 mg가 돼야겠죠. 그래야 y축 방향으로 힘이 평형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쪽 방향 성분은 얼마가 돼야 되는가 보면은 제곱해서 8 돼야 되니까 여기가 루트 7mg겠죠. 여기가 mg고 여기가 루트 7이어야 여기가 이제 2 루트 2가 되겠죠. 이때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2 루트 2mg였고 얘를 이쪽 방향 성분만 싹 빼온 거니까 얘가 그냥 mg가 되겠죠. 얘가 루트 2mg고 45도니까 이쪽은 그냥 mg입니다. 여기는 mg, 여기는 루트 7mg니까 루트 7배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A의 원운동의 주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원운동의 주기를 보면은 이제 구심력 F는 R분의 mv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V는 이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은 t고요. 거리는 2파이 r인데 얘의 제곱했으니까 그러면은 m에다가 4파이 r 제곱에다가 rt 제곱이라서 사라지면은 그러면은 주기 제곱은 f분의 4파이 rm입니다. 두 경우에 질량 m이 똑같고요. 반지름도 똑같죠. 근데 구심력이 지금 2배 차이 나죠. 구심력이 이제 루트 7배 차이 나죠. 여기서 루트 7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주기가 2배 차이 나는 게 아니죠. 얘랑 질량이 2배 차이 나는 것 뿐이지 구심력은 루트 7배 차이 나기 때문에 이제 2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위성 A는 행성을 중심으로 하는 원궤도, B는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를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PQ가 가장 가까운데 먼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리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B가 P를 지날 때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대요. 지금 A는 거리가 D인데 B는 거리가 1이죠. 그러면 거리가 지금 2배 떨어졌으니까 중력은 4분의 1로 줄어들겠죠. 4배 작아졌을 텐데 그 질량이 근데 그 중력의 크기가 같다는 뜻은 4배나 작아야 되는데 같다는 뜻은 질량이 4배란 뜻이겠죠. 얘가 m, 얘가 4m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2배나 떨어져도 중력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B가 운동하는 동안 B에 적용한 중력의 크기의 최대값은 최소값의 9배래요. 최대값은 여길 거고 최소값은 여기 있겠죠. 그 9배니까 그럼 거리가 3분의 1배라는 뜻이겠죠. 거리가 3배 차이 나는 뜻이겠죠. 그럼 얘랑 1대 3이니까 이 길이가 6D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5D가 되겠죠. 여기 D만큼 있으니까. B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P가 Q보다 더 빠르겠죠. 면적 속도 일정에 따라서 가까우니까 속력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질량은 B가 A의 4배 맞죠? 4m이었죠. 주기는 B가 A의 2루트 2배이다. 주기 케플러 제3법칙에 의해서 T제곱은 A 세제곱이었죠. A는 반지름이 D고요. B는 반지름이 6, 7, 8이니까 4D가 되겠어요. 그러면 A 세제곱 해주면은 얘가 64배고요. 루트 씌워주면은 8배죠. 주기는 2루트 2가 아니라 8배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자, 다음은 줄의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추가 일정한 속력으로 낙하할 때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회전 날개를 운동시키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요. 또는 역학적이라도 해도 되겠죠. 이제 위치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어쨌든 운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전 날개가 물의 마찰로 인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추가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추의 한 일이 W고 그 다음에 회전 날개와 물의 마찰로 발생한 열량 Q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해서 J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한다. 열의 일당량 J는 4.2 칼로리 4.2 줄 퍼 칼로리죠.
1칼로리가 4.2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단위만 봐도 W는 1이니까 줄 단위일 거고요. Q는 열량이니까 칼로리 단위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나눠버리면 얘가 이게 일당량 줄 퍼 칼로리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Q분의 W가 J니까 그러면 W는 JQ입니다. 답은 2번이겠죠? 자, 그림은 저항 ABCD 스위치 S를 전압이 V로 일정한 직류 전환에 연결한 모습이고요. ACD의 전압값이 R, B가 2R이래요. 자, S를 A에 연결했을 때 A에 걸리는 전압은 2분의 1 V다. 얘 가면은 A 통과하고 얘가 병렬 연결인데 여기에는 저항이 없죠. 그러면은 B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압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이것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C 통과해서 나오죠. 근데 R 똑같으니까 전압이 똑같이 분배되겠죠. 그럼 2분의 1V 맞아요. 그다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S를 A에 연결했을 때가 B에 연결했을 때 2배이다. A에 연결하면은 총 저항이 2R이죠. 그럼 전류는 I는 R분의 V니까 2R분의 V가 되고요. 얘를 B에 연결하면은 이제 좀 복잡해져. R 갔다가 2R 통과하고 여기서 나뉘죠. R, 2R로 나뉘어요. 그리고 두 분 만나서 돌아오죠. 그럼 총 저항 구해보면은 R, 2R, 병렬 연결 R이니까 2분의 R이죠. 그럼 다 더하면은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7R입니다. 그럼 전류는 R분의 V니까 7R분의 2V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만큼이니까 2배가 아니죠. S를 B에 연결했을 때 C의 소비 전력은 이제 36R분의 V 제곱이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7분의 2예요. 7분의 2로 갔다가 여기도 7분의 2로 흐르고 병렬 연결이야 둘로 갈라지겠죠. 그럼 소비 전력은 I 제곱 R이니까 그러면은 49R 제곱분의 2V 해놓고서 R 곱해야 되겠죠. 2가 아니라 4죠. I 제곱해놓고 I 제곱인데 이제 얘가 둘로 갈라지니까 얘 절반이 오는 거니까 49R 제곱분의 V 제곱 I 제곱 해놓고 R 해놓으면은 사라져서 49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7분의 2인데 C에 흐르는 건 그 중에 절반만 딱 나눠서 C랑 D랑 나눠서 흐를 테니까 7R분의 V만 흐를 거고 I 제곱 R 해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36이 아니라 49죠. 답은 기억이고요. 그림과 같이 트랜지스터 저항 전원을 연결한 회로에서 전류가 증폭되고 있대요. 그래서 XYZ의 세기가 이만큼 전류가 흐르고 자, 얘 모양 보면은 이제 나가는 방향이니까 얘는 NPN입니다. NPN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나가는 게 2m죠. 얘가 베이스, 얘가 컬렉터입니다. 그래서 Y는 2m 전자이다 하면 틀렸죠. 그 다음에 전위는 X에서가 Z에서보다 높다.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이렇게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전위가 여기서 엄청 높아졌다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데 X 지나서 이제 Z를 지날 때 얘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위가 이렇게 오면서 쭉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전위는 X에서가 Z에서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전류의 증폭률은 이제 베이스 전류에 대한 컬렉터 전류죠. 베이스 전류에 대한 컬렉터 전류가 되고 이제 베이스에 아주 약한 전류가 흐르고 이제 컬렉터에 이제 강한 전류가 흐르게 돼서 그 증폭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얘의 작은 변화에 얘가 크게 변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컬렉터는 지금 IY고요. 베이스는 IX죠. 그래서 X분의 Z가 아니라 X분의 Y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 자, 그림 가다는 평행판 축전기 A와 B, A와 C가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압에 연결돼서 완전히 충전됐대요. 면적은 같고 간격 알려줬고 그 다음에 유전율도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가에서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B가 A의 2배래요. 지금 V를 2대 1로 나눠 먹으니까 그럼 얘는 3분의 2V, 얘는 3분의 1V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 축전기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의 2분의 3배이다.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인데 우리가 Q가 CV니까 그러면 얘가 2분의 1 QV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직렬 연결에서는 저장된 전하량이 전부 같죠. 여기가 플러스 Q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Q만큼 저장이 되죠. 근데 요렇게가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Q로 올라갔으면은 여기는 플러스 Q가 돼요. 그리고 더 자동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Q가 되죠.
직렬 연결이면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전압이랑 아무 상관없이 이제 전기 용량이랑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전기 충전된 전하량이 같아요. 그러면은 A랑 C랑 비교했을 때 2분의 1 Q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전압이 달라지는 거죠. A에서가 C에서의 2분의 3배 3대 2로 가져간다니까 전압도 3대 2로 나눠 먹겠죠. 그럼 얘는 5분의 3V, 얘는 5분의 2V만큼 걸린다는 뜻입니다. 자, X는 4D이다. 자, 가에서 보면은 전기 용량이 입실론 전기 용량 C는 입실론에다가 D분의 A 이렇게 되죠. A가 면적이고 D가 극판 간격이에요. A를 보면은 입실론 제로 D분의 A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보면은 2 입실론 제로에다가 X분의 A가 되겠죠. 면적 똑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보면은 전압이 지금 둘이 달라요. 근데 Q는 CV여서, 그리고 직렬 연결이어서 둘이 저장된 전하량 Q가 똑같습니다. 그럼 전압이 1대 2입니다. 전압이 1대 2면은 전기 용량이 2대 1이어야겠죠. 그래야 얘들끼리 곱해서 서로 같아서 전하량이 똑같아지겠죠. 그럼 전기 용량이 얘가 얘의 2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입실론 A 빼버리고요. 그럼 X는 4D가 되겠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C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C에 걸리는 건 5분의 2V 맞죠? 자, A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인데 얘 지금 어차피 전기 용량이 둘이 똑같죠? 기하학적인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C까지 똑같고 V 값이 둘이 다르죠? 얘는 3분의 1인데 얘는 5분의 4V니까 그래서 둘이 다릅니다. 답은 기억 니은. 자, 그림 가는 중심이 원점 O이고 반지름이 D, 3D인 원형 도선 AB가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여기에 박혀 있대요. 그 다음에 O에서 ABP 다 합치면은 루트 2B고요. 그 다음에 O에서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이 B제로로 똑같답니다. A가 지금 이렇게 흐르니까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B제로 만들어질 거예요. P는 뭐 위로 있든 아래로 있든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를 옆에서 보면은 뭐 들어가는 방향으로 B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있겠죠. 뭐 B제로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총 다 합쳐서 루트 2B제로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미 얘네 둘만으로 이미 루트 2B가 만들어지죠. 그럼 그 말은 B가 뭔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만큼 2B제로로 만들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랑 B랑 합쳐서 2BB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B제로 만들어서 루트 2B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뜻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B에 의한 자기장이 A에 의한 자기장과 방향이 반대예요. 얘는 전류 이렇게 흐를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기는 2배여야 돼요. 근데 이미 반지름이 3배 차이 나요. A랑 B랑 보면 반지름이 3배 차이 나는데 이제 자기장을 2배로 만들려면은 여기는 6배의 전류가 흘러야겠죠. 만약에 이제 전류가 반지름이 같다고 해놨으면 자기장 2배로 만들려면은 그냥 EIA 흘렀어야 되는데, 그럼 자기장 2배일 텐데 이제 반지름이 3배로 커지는 바람에 얘도 똑같이 3배 커져야겠죠. 그래서 6IA만큼 커질 겁니다. 그래서 D분의 IA 뭐 3D분의 6IA 했을 때 2배 차이 나죠. 얘랑은 이제 2배 차이 나요. 그래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제 요 방향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 맞고요. IB는 6IA 맞고요. 그 다음에 나의 O에서 AB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루트 5B이다. 도선 P를 여기 있던 놈을 여기로 옮겼어요. 그러면은 AB랑 합쳐서 어찌됐든 AB랑 합쳐서 똑같으니까 둘이 어쨌든 B제로만큼 만들어 놨겠죠. 근데 P에 의한 게 원래 B제로였는데, 원래 이렇게 B제로였는데 2배 가까이 왔으니까 2배 커졌겠죠. 2 B제로입니다. 1이니까 여기가 루트 5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림 가 나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이고 저항값이 R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이제 영역 1, 2가 있는 X평면성에서 얘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얘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인답니다. 그 다음에 전류 세기가 I1, I2일 때 여기 2B0, B0이고, 그 다음에 X평면에서 서로 수직이고 서로 반대 방향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뭐가 나오고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이제 세기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부터 한번 그 전류의 세기를 구해보면은 요만큼 면적에 의해서 그 지금 나오는 방향이 줄어들고 있죠. 왼쪽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줄어들지 말라고 더 나오게 만들겠죠. 그래서 전류 이렇게 흐를 거고요. 얘네 두 칸을 보면은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럼 늘어나지 말라고 이제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지금 들어가는 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흐를 겁니다. 근데 여기 전류가 2배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개 화살표 그려주면은 여기는 뭐 4i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죠. 그 다음에 얘 보면은 얘도 이만큼 면적 보면은 이번엔 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만큼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나오는 방향이 생기고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들어가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건데 자기장 2배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보면은 사실 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얘가 이만큼 늘어나는 만큼 이만큼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2i가 되겠네요. 2분의 1이니까 2분의 4에서 2겠죠. 자, 그림 가는 진동수가 F0인 음파를 발생시켜서 X축상에 운동하는 음원 S. 그 다음에 정지해놓은 음파 측정기. 여기서 F0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음파의 진동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이렇게 됐고요. 2t0일 때랑 6t0일 때 속력이 V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6t일 때 된 게 F입니다. V랑 F 구해봐라. 그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F는 원래의 진동수 F에다가 음파의 속력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V 리스너, 그 다음에 음파의 속력 플러스 마이너스 V 스피커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리스너가 지금 측정기가 가만히 있죠, 듣는 애가. 그래서 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먼저 ET0일 때 이 순간에 보면은 진동수가 커졌어요. 그 말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진동수가 그래야 진동수가 커지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V가 되겠죠. 얘가 4분의 5F0라는 뜻입니다. 뭐 이거 그냥 바로 식 전개해가지고 뭐 풀어도 되는데 그냥 보면은 V가 5분의 1 라지 V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5분의 4, 1이니까 4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V는 5분의 1 V고요. 그 다음에 6t일 때 보면은 얘는 F죠. F는 또 F0에다가 이번에는 진동수가 F0보다 작아졌죠. 그럼 얘가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V에서 V 플러스 V가 될 겁니다. 근데 이 V가 5분의 1 라지 V였죠. 그럼 얘가 5분의 6이니까 6분의 5F0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분의 1V, 6분의 5F 2번이죠. 자, 그림은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을 이중 슬릿을 향해 비추었을 때 스크린에 나타나는 간격이 일정한 간선문이래요. 그 다음에 간격은 D고 스크린 사이 거리 L이고 그 다음에 밝은 문이 가운데에 있고요. 그 다음에 P는 5로부터 세 번째 밝은 문이에요. 하나, 둘, 세 번째 밝은 문이래요. S1, S2부터 P까지 경로차는 3람다이다. 이제 밝은 무늬가 나타났다는 뜻은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났고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란 뜻이죠. 그럼 여기서 람다, 2람다, 3람다라는 뜻입니다. 경로차가 3람다죠. 맞아요. 그 다음에 O와 P 사이 거리는 D분의 3L 람다이다. 그 경로차를 따질 때 우리가 이 길이를 Y라고 하면은 이제 경로차 D 사인 세타가 파장의 몇 배냐? 이제 3람다가 나온 거죠. 사인 세타를 보면은 이제 요거분의 요건데 이제 근사를 해서 L분의 Y로 쓸 수 있죠. 그래서 D 사인 세타가 D에다가 L분의 Y입니다. 그럼 Y는 D분의 3L 람다죠.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이중설립과 스크린 사이 거리만을 4분의 3L로 바꾸면은 P는 어떤 문이 중심이 된다. P가 이 지점 위치는 Y 값이 그대로죠. 바뀌지가 않죠. 그러면은 이제 거리를 다시 써볼게요. D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L분의 Y였는데 L이 바뀌었죠. L이 4분의 3L로 바뀌었고요. Y는 그대로 D분의 3L 람다. P 원래 P 지점. 이 계산을 해보면은 3L 3L 지우고요. D 지우니까 4분의 1분의 람다죠. 그럼 얘는 4람다죠. 4람다면 파장의 정수배죠. 4배죠. 그러면은 이제 거리를 살짝 좁히면은 이제 아까 여기로 가지고 오면 요만큼 요 지점에서는 이제 경로차의 4배가 돼서 네 번째 밝은 무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무늬 중심이 아닙니다. 답은 기억 니은.
그림과 같이 전화량의 크기가 각각 Q, QB, QC인 점전화가 ABC가 이렇게 있고 전개장의 세기가 E0고 방향이 모두 마이너스 Y래요. 이 방향 모두 이 방향이래요. 그 다음에 A는 양전하고 QB가 Q보다 크답니다. 얘를 보면은 이제 P점에서 보면은 A가 지금 이렇게 밀고 있을 거고 BC를 보면은 뭐 밀고 당겨도 알아서 할 텐데 지금 Y축 방향으로만 있는 거 보니까 BC에 의한 X축 방향 성분이 서로 상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칭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B가 이렇게 밀어내면은 C는 반대로 이렇게 밀어내야 될 겁니다. 같은 각도로 똑같은 세기로. 그래야 Y축 방향 성분이 이제 X축 방향 성분이 여기가 서로 사라지겠죠. 아니면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당겨도 되겠죠. 이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아마 둘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B랑 C랑 전하량이 아예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Q에서 한번 보면은 A가 이렇게 밀고 있죠.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Y만 있다는 뜻은 B가 이렇게 A가 밀고 있는 거를 B가 그만큼 똑같은 세기로 당겨주고 있기 때문이죠. X축 방향 성분 똑같은 세기로. 그래서 이제 B는 이 방향이다. 그럼 B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C도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선지가 되죠. 그 다음에 QC가 4Q이다. 보면은 이제 A가 여기서 이렇게 당기고 있죠. 이렇게 밀어내고 있죠. 여기가 D니까 여기가 루트 3D니까 여기는 2D일 겁니다. D 다 뺄까요? 그냥 여기가 거리가 2예요. 그러면은 얘가 거리가 전기장이 그럼 이제 R제곱분의 KQ니까 4분의 Q가 되고요. 그게 이쪽 방향 성분, X축 방향 성분만 쏙 빼오면은 이제 요거분의 요거 해주니까 2분의 루트 3 해줘야겠죠? 2분의 루트 3. 요게 A가 Q점에 가하는 X축 방향 성분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세기의 크기를 B가 똑같이 해줘야겠죠? Y축 방향, X축 방향으로. B도 보면은 요렇게 그릴 수가 있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루트 3이니까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16분의 QB가 되고 그 세기가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요만큼만 빼와야 되는데 빼온 게 요거분의 요거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한 개 둘이 같아야 됩니다. 얘는 X 플러스 방향, 얘는 마이너스 X 방향.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 빼고요. 4 곱해주면은 4니까 QB가 4Q입니다. 얘가 4Q예요. 그러면 얘도 4Q겠죠. B랑 C랑 둘이 대칭이니까 음전하로 둘이 마이너스 4Q일 겁니다. 그래서 크기를 보면은 QC는 4Q 맞죠? 니은도 맞아요. 그 다음에 E랑 E0랑 같을 것이다. 한번 구해보죠. E0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A가 가하는 거를 보면은 거리가 2D니까 4분의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가하는 거 보면은 B가 이렇게 가하고 있죠. 그러면은 얘는 거리가 1이고 루트 3이니까 2가 되니까 얘도 4분의 4Q가 되고 그 중에 Y축 방향만 빼와야겠죠. 얘는 마이너스 Y만 있으니까 Y축 방향만 써오면은 2분의 1 곱해줘야겠죠. 근데 C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대로 있죠. 얘도 똑같이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사라지니까 그러면은 4분의 Q 더하기 Q니까 그냥 4분의 5Q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는 4분의 5Q고요. 그 다음에 Q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아까 했듯이 이렇게 있을 거고 거리가 2였으니까 마찬가지로 4분의 Q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요 방향만 빼와야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해줘야겠죠?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해주는 거 보면은 B가 이렇게 당겨주고 있는데 거리가 4죠? 그러면 16분의 4Q가 되고 그 중에서 얘도 Y축 방향만 쏙 빼오니까 요거분의 요거 해줘서 2분의 1. 그 다음에 C가 해주는 거 보면 C는 바로 들어가죠? 얘는 4분의 거리가 2D니까 4분의 4Q입니다. 그러면 4, 4, 16이고 그럼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얘가 4분의 1. 얘가 4, 4 나눠주니까 그냥 Q. 그럼 얘가 4분의 5Q죠. 그러면은 4분의 5Q, 4분의 5Q 똑같죠? 그래서 세기가 똑같습니다. 답은 기억니은 디귿. 자,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30도인 빗면 위에서 물체 AB를 각각 P에서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하나 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빗면과 30도를 이루도록 30도로 쐈고요. 그렇게 하는 순간 VC로 밑에 던진대며 VC로 통과한대요.
포물선 운동에서 Q에서 만나는데 A가 이렇게 와서 Q에서 만나고 B도 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나요. 그때 이렇게 오는 순간 C는 여기를 지난답니다. VC가 얼마냐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요렇게 그어보면은 여기가 요렇게 수직이죠. 이 각도가 30이죠. 여기가 30이니까 엇각으로 30이고 그럼 여기가 60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B도 마찬가지로 쏘아 올린 게 30에 30이니까 60이에요. 둘이 똑같은 각도로 쐈어요. 속력만 다를 뿐이지. 근데 이동한 거리가 지금 X축 방향 이동 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요 방향 거리랑 요 방향 거리랑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죠. 같은 시간 동안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이동했어요. 속력이 1대2니까 X축 방향 속력도 1대1일 거고 X축 방향 속력도 1대2일 거고 거리도 여기도 1대2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력 끄기를 한번 해보면은 얘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올 거예요. 여기가 VT고요. 여기 길이가. 그 다음에 요 전체 길이가 2분의 1 GT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요렇게 잘라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가로 길이가 2분의 1 VT입니다. 그럼 여기가 VT겠죠. 그리고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 각도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2 루트 3분의 1 VT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이만큼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 VT일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 구했고 이 길이 구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2 루트 3분의 1 VT랑 2분의 루트 3 VT가 2분의 1 GT 제곱과 같죠? 그럼 T 다 빼버리고요. 2도 다 없애버리고 그럼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고 그러면은 3분의 루트 3 더하기 3이니까 3분의 4 루트 3 V가 GT가 됩니다. 그래서 T는 3G분의 4 루트 3 V 이렇게 첫 번째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동안, 이 T라는 시간 동안 C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만큼 간 거예요. 그럼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니까 2분의 1 주겠죠. 거리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VT면 1대 2대 루트 3이어서 여기가 루트 3분의 1 VT, 여기는 루트 3분의 2 VT가 되겠네요. 루트 3분의 2 VT만큼의 거리를 간 겁니다. 그러면은 거리 S는 루트 3분의 2 VT는 V0T, V0T 더하기 2분의 1, A는 2분의 1 G고 T 제곱이 되겠죠? 거리 공식 쓴 겁니다. S는 VO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그래서 이동 거리가 이만큼, 초기 속력 V 쓰였으니까 VO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T도 날리고요. 그 다음에 T를 우리가 3분의 이제 4 루트 3이었죠? 그럼 여기를 싹 바꿔서 3G분의 4 루트 3 V로 바꿉시다. 그럼 2분의 1, 2분의 1 해서 4 사라지고요. G 사라지죠. 그리고 여기다 루트 3 곱하면은 3분의 2 루트 3이죠. 3분의 2 루트 3에서 3분의 3, 루트 3 빼면은 3분의 루트 3 V가 VC가 되겠네요. 3분의 2 루트 3 V, VC, 루트 3 V 이렇게 있으니까 빼주면은 3분의 루트 3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3분의 루트 3 VC가 되고 그럼 얘는 루트 3분의 1 V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뭐 중력 끄기로 하면은 이제 그냥 도형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였죠. 자,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45도인 빗면이 수평면과 만나는 점 P에서 속력 VP로 발사됐고 질량이 M이고 빗면에 따라 등가속도 운동한 다음에 끝점 Q에서 포물선 운동해서 R에 도달했고요. 높이 H고요. Q에서 속력 V 제로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2분의 루트 EMG인 마찰력이 작용한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물체가 포물선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9분의 4 MV 제곱입니다.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이제 중력 파튼 시너지 변화량이죠.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력이 물체에 한 일, 중력 파튼 시너지 변화량은 mgh고요. 얘가 9분의 4 mv0 제곱이래요. 그러면 m 빠지고요. h는 9g분의 4v0 제곱이겠네요.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그다음에 VP는 3분의 5 V0이다. 여기랑 여기랑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써주면 되겠죠?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에다가 VP의 제곱이 있었고, 근데 이 중에 손실이 됐죠. 마찰력에 의해 손실된 게, 마찰력은 2분의 루트 2 mg고, 거리는 이 길이니까 여기가 루트 2h죠. 그래서 루트 2h. 손실된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 제곱이 됩니다. 그럼 루트 2 사라지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은 그냥 2mgh가 됩니다. 근데 mgh가 9분의 4mv 제곱이었죠. 그래서 얘가 9분의 4mv0 제곱. 그러면 얘가 9분의 8이 되고요. 9분의 8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18분의 16 더하기 18분의 9가 돼서 18분의 25가 됩니다. 요게 요거죠. 2 나누면은 2 곱하면은 얘가 9가 되고 m 빠지고요. 그럼 루트 씌우면 VP는 3분의 5 V0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자, 아래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도의 연직 성분 크기는 6분의 5 루트 2 V0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순간이랑 Q점에서랑 R점에서랑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써주면 원래 mgh에다가 2분의 1 mv0 제곱이 있었고요. 그게 낮은 속도 2분의 1 mvr의 제곱이 됐죠. 근데 뜻이 mgh가 9분의 4였죠. 9분의 4 mv0 제곱이니까 얘는 18분의 8 더하기 9니까 18분의 17이 되겠네요. 18분의 17 m 빼버리고 v0 제곱이 2분의 1 vr의 제곱이 되고 0분의 2 곱하면은 얘가 9가 되고요. 그럼 vr은 3분의 루트 17 v0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 방향 송분이 3분의 루트 17 v0 속력 자체가, 근데 처음 발사될 때 포물선 운동할 때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45도로 쐈죠. 그럼 이쪽 방향 속력은 얘 루트 2분의 1로 줄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 v0로 바뀔 겁니다. 실제 속력은 v0고 x축 방향만 쏙 빼오면은 2분의 루트 2 v0가 되죠. 그러면 얘 속력 그대로 가니까 얘가 2분의 루트 2 v0예요. 그러면은 연직 방향 성분은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9분의 17에서 2분의 1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8분의 34에서 18분의 9 빼주면 얘가 18분의 25죠. 그러면 루트 씌우면은 3루트 2분의 5가 되니까 루트 2 곱하면은 6분의 5 루트 2 v0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물체 A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3v0의 속력으로 원점 O를, B는 x축상의 점 P를 동시에 지나는데 속력은 안 알려주고 방향도 안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x축상의 점 Q에서 여기서 만난대요. A랑 B랑. Q에서 만나는 순간 속력이 둘 다 5v0고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랍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가 각각 AA, AP고 B는 P에서 Q까지 직선 운동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쭉 앞으로 간대요.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똑같은 거죠. 그럼 얘 A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이쪽으로 3v0로 갔어요. 그럼 X축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 X축 방향만 따졌을 때 얘 그 등가속도 운동 하니까 얘가 결국에 가서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올 때 여기를 지날 때 다시 3v0로 통과하겠죠. B가 이렇게 갔으니까 요게 B일 거고 요게 A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가서 뭐 이렇게 돌아온 것 같은데 X축만 따져주면은 얘가 3V로 갔으면은 다시 돌아올 때도 3V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속력 5V 나와야 되니까 위쪽으로 4V0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는 X축 방향 가속도가 이쪽으로 6V0죠. 속도 변화량이 6V죠. Y축 방향으로는 이쪽으로 4V0만큼 변했어요. 그럼 얘 가속도 벡터 해주면은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16 더하기 24니까 36이니까 루트 52V0죠. 속도 변화량이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얘 A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Y축 방향 평균 속력은 2V0죠. 처음에 0이었는데 4V0가 됐으니까 Y축 방향 평균 속력이 2V0예요. B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y축 방향으로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럼 얘도 평균 속력이 2v0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A랑 B랑 이제 속력이, 이제 속도가 서로 수직하죠. 얘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얘가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얘를 요렇게 잘라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죠. 여기랑 이제 각도를 딱 봤을 때 이제 요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자르고 이 길이랑 똑같고 이렇게 자를 수가 있고, 그림이 살짝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은 여기 요 각도랑 똑같을 거고요. 요 각도랑 똑같을 겁니다.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놨을 때, 그리고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가 3이고 얘가 4였죠. 3v0, 4v0였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4v0, 여기가 3v0가 되겠죠. 그러면 얘의 y축 방향 B의 최종 y축 방향 속력은 3v0예요. 그러면 처음에 평균이 2v0가 나오려면은 처음 얘 속력은 y축 방향으로 v0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이제 v3v에서 평균이 2v0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직선 운동했으니까 지금 여기서의 속도 방향과 처음 속도 방향이 둘이 똑같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있을 때 4대 3이었죠. 그럼 얘도 4대 3이에요. 근데 여기가 v0니까 여기는 얘 3분의 4배가 되겠죠? 3분의 4 v0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y는 y축 방향을 봤을 때, 이제 b를 봤을 때 b는 처음에 이쪽으로 v0, 이쪽으로 3분의 4 v0니까 얘 피타고라스 써주면은 제곱해서 해주면은 1 더하기 9분의 16이니까 9분의 25가 되고 3분의 5가 되겠네요. 처음 속력은 3분의 5v0였고요. 나중 속력은 5v0였습니다. 그럼 속도 변화량은 3분의 5에서 5가 됐으니까 3분의 15가 됐으니까 3분의 10v0가 되겠네요. B의 속도 변화량은 3분의 10, A의 속도 변화량은 이제 루트 52입니다. B분의 A 구하라 그랬으니까 3분의 10 나누기 루트 50인데 얘는 4 곱하기 13이죠. 그러면은 2 루트 13이 되고요. 이렇게 나누면은 10분의 6 루트 13이 되고 2로 나누면 3, 2로 나누면 5가 되죠. 그래서 5분의 3 루트 13,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